대개 보면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거 많이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제품을 많이 가공을 한다고 하면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지그라는 걸 이용을 해서 뭐 틀어놓고 그냥 세팅을 틀어놓고 세팅을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요 위에 면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이걸 요 상태로 놓고 기계 요 상태로 놓고 이제 가공을 하고 요 윗면을 가공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게 측면을 가공을 하겠다. 물론 여기 날보를 이용을 해서 가공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형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틀어놓고 요 윗면을 가공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은 이제 요 제품을 꺾어놓은 상태에서 삼축으로 이제 가공한다고 봤을 때 이 제품을 틀어놓고 좌표계 요 기준을 놓은 다음에 요 면 기준으로 이제 기계를 세팅해놓고 세팅된 상태에서 이제 가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축 기계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뭐 베드가 회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틸팅을 한다든가 그래서 아니면 그런 그 기계를 사용하니까 따로 우리가 제품을 틀어서 다시 세팅할 수 있는 그런 불편함을 없앨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 제어를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자폐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우측이라고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뭐 동시우측 같은 경우에는 한 좌표를 사용을 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이제 가공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지금 현재 3+2축 하는 것보다 조금 쉽진 않지만, 어쨌든 우측은 3+2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제 가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툴 패스를 만들 때 여기 보시면 3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툴 폴더를 할 때 여기 보시면 5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5축이라는 걸 사용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5축 툴 폴더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 5축 툴 폴더 안에 이제 그 좌표들이 쭉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보시는 이 좌표계들을 기준으로 이제 데이터를 3축 가공하듯이 이제 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 이거 이제 지우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다 3축으로 이제 지금 요거 대개의 경우 이렇게 이제 지금 같은 좌표기를 사용을 하더라도 지금은 툴 폴더를 보시게 되면 타입이 3축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실제 그 포스트를 했을 때는 5축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3축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G코드 데이터로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내가 수정을 하세요. 이거 이제 3축으로 된 건데 이거를 5축 가공을 해놓고 확인을 누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지금 가공을 해놨는데요. 지금 요 같은 경우 원점 이동을 안 시켜놓고 그냥 똑같은 원점을 기준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요 부분을 가공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요 부분에 대한 좌표계를 새로 만들어서 그 좌표계 기준으로 이제 툴패스를 만들면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정면도라고 이제 UCS라고 되어 있는데요. UCS를 바꾸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먼저 요 부분을 가공하기 위해서 좌표계를 먼저 만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에 있는 UCS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센터 오브 지오메트리라고 해서 이걸 사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죠.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뭐 좌표는 아무데나 만들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 좌표계를 만들어 놓고요. 지금 좌표계를 만들 때 이 Z의 방향이 이제 중요한 게 되겠죠. Z의 방향을 여기서 틀어버립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좌표계 방향을 틀 때도요.
저기 그 기계의 어떤 X, Y, Z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 기계하고 똑같은 방향을 맞춰주셔야 별 무리 없이 이제 가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계를 보게 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팅을 놓고 한다 그러면은 이쪽 방향이 보통 X축이 되고 이쪽이 플러스 Y쪽이 되고 그 다음에 보통 Z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X축은 그대로 놔두시고 지금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이쪽 X 플러스 이쪽이 Y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요거 같은 경우에는 Y쪽으로 회전을 시켜주게 되면은 제가 잘못했네. 기계 보시면은 이게 이제 기계 타입에 따라 틀린데요. 이게 이제 회전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요거는 그냥 Y축으로만 회전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알죠? 네, Y축으로 회전을 시켜보겠습니다. Y축으로 한 90도. 반대쪽으로 90도가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90도.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가 이렇게 이제 확인을 누르고요. 그럼 이게 좌표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좌표가 만들어져 있으면은 이걸 기준으로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서 회전을 할 겁니까?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 안 되고,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탑뷰에서 놨을 때요. 지금 요게 Z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얘가 90도를 회전을 하고, 요게 테이블이 90도로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죠? H축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요 상태에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지금 방향이 Y방이, 이쪽이 Y방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X 방향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이걸 다시 써주신 Z축으로 또 90도 회전을 시켜줘야겠죠. 축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좌표계를 만들어 놓고 X의 방향 이쪽 방향에 향하고 Y 방향 이쪽 방향에 향하도록 제품을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요. 이 상태에서 지금 가공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기계가 회전하는 방향이라든가 그런 걸 고려를 해서 좌표계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좌표계가 만들어지면은 이 좌표의 기준으로 이제 만드시면 되는데요. 여기다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제가 툴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요. 여기다 5축으로 이렇게 바꾼 다음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클리어런스가 지금 Z축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뭘 기준으로 되어 있냐면은 모델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모델 좌표의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좌표계를 바꿔주고 싶다 그러면 UCS 60이라는 클릭을 해주시면 이 좌표의 기준으로 내가 안전 플랜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좌표계하고 플랜 방향을 맞춰주시면은 다 세팅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 100mm 정도 주죠. 그러면 여기서 한 100mm 정도 뛴 상태에서 안전 플랜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좌표계가 많이 있을 경우에는 내가 여기서 좌표계가 여러 개가 있다. 좌표계가 이름을 잘 모르겠다. 라고 했을 때는 옆에 있는 요 화살표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셔갖고 필요한 좌표를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좌표가 많을 경우에는 요 아이콘을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좌표가 뭐 그렇게 많지 않다. 내가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 이름을 갖다 쓰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게 되고요.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3축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5축, 5X로 이렇게 바뀌어 있을 겁니다. 여기 이제 5축 가공을 위한 툴 폴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작업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론 3축 가공하듯이 하셔도 되고, 뭐 2.5축을 하셔야 되고요, 뭐 2축 윤곽 가공을 하셔야 되고, 뭐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걸 하셔도.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보기 편하시게 하게끔, 여기 이제 윤곽 가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쭉 지나가는 거라든가, 한번 돌아가는 거라든가, 윤곽 가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3축 가공하듯이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2.5축 기준으로 해서, 지오메트리는 윤곽 가공을 할 때 오픈 컨트롤 하는 게 낫겠죠? 오픈 컨트롤. 그리고 지오메트리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여기까지 가운데 버튼 탄젠트 예, 레프트 쪽으로 해서 오케이 확인 누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틀 트라젝터리 보면은 지금 99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면상에 포인트를 찍고 여기도 면상에 포인트를 찍어서 같은 위치에 놓고요. 그 다음 스텝은 뭐 필요 없으니까 뭐 그냥 한 번 지나가는 걸로 하죠. 예. 여기 있어. 뭐 8mm 상관없겠네. 그죠? 요 바이 디렉션은 유니 디렉션을 놓고요. 클라임을 놓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산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의 그 툴 패스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툴 패스를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가공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공이 나오게 되면은 요거를 이제 포스트를 해줘야 되는데요.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GPP라는 게 있고, GPP2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3축 작업했을 때는 사용하시는 포스트가 주로 이제 GPP일 겁니다. 그 GPP 같은 경우에는 5축 포스트를 만드는데 제한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GPP는 5축 포스트는 거의 없고요. 주로 이제 저희가 5축 포스트를 만들 때는 GPP2 포스트를 가지고 주로 이제 5축 포스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GPP가 있고 GPP2 포스트가 있다는 거죠. 이게 어디에 있냐 하면 뭐 잘 아실 겁니다. 그 시마트론에 보면은 요 폴더 들어가 있는 데서 아시죠? 여기 보면 포스트가 있고 포스트2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GPP로 만들어진 포스트를 우리가 이제 여기다 집어넣고요. 이건 주로 3축에 관련된 그런 포스트만 집어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포스트2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게 GPP2입니다. 이게 주로 이제 5축 가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런 포스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축 가공 같은 걸 하실 경우에는 지금 그 포스트 폴더가 있는데 GPP 포스트2 폴더에 보통 그 GPP2 포스트를 넣어놓고 5축 포스트를 이제 내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지금 제가 실수를 하나 했네요. 지금 요거를 지금 UCS를 요거를 모델로 해야 되는데 제가 똑같은 걸로 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요거를 모델로 바꾸겠습니다. 모델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왜 바꾸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세팅을 할 경우에 보통 초기 세팅을 할 경우에는 가공을 초기 세팅할 경우에 지금 현재 이 모델 좌표의 기준으로 이제 가공 세팅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여기서 3+2축을 우리가 가공하는 목적은 세팅을 한 번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자동으로 세팅되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세팅을 한번 해놓고 뭐 정면이라든가 좌우 측면이라든가 뭐 이쪽 그 뒷면이라든가 이런 면들을 이제 가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 TP 폴더 같은 경우에는
기본 우리가 처음 세팅할 때 좌표계를 여기다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좌표계 기준으로 하는데 아니면 좌우 측면에 어떤 형상을 가공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좌우 측면에다가 그에 필요한 이런 좌표계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좌표계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업이 끝나면은요, 이제 포스트를 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포스트 프로세스를 돌리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쭉 이렇게 포스트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포스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GPP 포스트하고 GPP2 포스트하고 같이 이렇게 혼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시면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데모 포스트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좌표가 이렇게 지정해주는 좌표가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지금 현재 두산 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두산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 레퍼런스 UCS 해서 지금 여기 좌표계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칸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지금 3축 같은 경우에는 좌표축을 하나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좌표의 기준으로 이제 만들어 주는데요. 5축 같은 경우에는 좌표계를 사용을 하는데 좌표계 하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사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3축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그 좌표계가 기준돼서 기준 좌표계로 이제 돼서 가공이 되는데 5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좌표계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모델 모델 UCS를 기준으로 가공 세팅을 해놓고 실제 가공은 요 기준 좌표계를 가지고 가공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세팅한 좌표계에서 이게 얼마만큼 여기가 기준이 떨어져 있고 좌표계가 Z의 방향이 어떻게 틀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준되는 좌표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TP 폴드에 있는 요 모델이라는 좌표가 기준 좌표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레퍼런스 UCS가 되는 거고요. 그 레퍼런스 UCS는 초기에 우리가 기계를 세팅할 때 기준으로 기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기계 기준 세팅할 때 그 세팅되는 좌표계가 바로 모델 좌표계고 실제 가공하는 좌표가 이 좌표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포스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 레퍼런스 UCS는 셋업 UCS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셋업 UCS가 바로 모델 UCS가 되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여기 포스트를 할 때는 여기 좌표계를 지정해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First Process UCS라는 게 있고 Select UCS라는 게 있습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모델 좌표계가 아니고 여기 지금 현재 가공 좌표하고 똑같은 좌표계다. UCS 만약에 65로 이거 폴더 좌표계 똑같다라고 하면은 그럴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Select UCS를 해서 모델이라는 좌표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요. 비록 여기 지금 여기 TP 폴더에 있는 좌표계하고 가공 좌표계하고 일치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 포스트는 요 모델 좌표계 기준으로 포스트가 출력이 돼서 G코드가 출력이 돼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해보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셋업 UCS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 보시면은 여기 메인 폴더에 UCS가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두산 요거 이제 기계 기종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컨트롤러 하면은 크게는 3개로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지멘스. 다른 거에서 지멘스 G코드 쓰는 거니까 같다고 보고요. 그래서 G코드 쓰는 게 있고 L코드 쓰는 게 있고요. 그리고 G코드 같은 경우에는 지멘스라든가 파낙 이런 데서 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L코드는 이제 하이덴하인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하이덴하인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은 G코드 파낙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G코드나 아니면 L코드로 출력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G코드로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요, 지금 이런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창이 하나 뜨죠. 여기 이제 GPP2를 위한 포스트 창입니다. 그래서 여기 GPP2에 보시게 되면은 GPP2에 관련된 그러한 포스트만 이렇게 리스트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별도로 여기서 지정을 안 해주셔도 여기 보시면은 실제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 표시되어 있는 포스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 포스트 이름대로 우리가 포스트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서 지정하지 않고요. 이 포스트를 확인한 다음에 내가 필요에 따라서는 여기 있는 그 파라미터들을 고치시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머신 타입을 뭐 3축을 할 거냐, 드릴을 할 거냐, 이렇게 3축을 할 거냐, 5축을 할 거냐,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PP2도 3축 데이터를 3축 코드로 뽑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5축 코드로 뽑을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포스트가 이제 설정이 돼서, 예를 들어서 파라미터까지 설정이 되면은, 요거 이제 여기 보시면 런이라는 걸 실행을 시켜서 포스트를 이제 만듭니다. 그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포스트가 G코드가 출력이 돼서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뭘 보시냐면 여기 A축, C축을 보시면 됩니다. 보통 보시면 우리가 3축 같은 경우에는 A축, C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코드가 안 나오는데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3축으로 가공을 했지만 실제 기기가 틀어져서 가공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A축, 이게 90도 회전되고, 보통 여기 이제 들었네요. 다시 모델로 놓고요. 보통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모델 기준으로 봤을 때요. 모델 좌표 기준으로 봤을 때 모델만 띄워놓고 한번 해볼까요? 어디 갔지? 여기 있네요. 선택을 해서 다른 건 다 끄고요. 모델만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모델 좌표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모델 좌표기 기준으로 했을 때 X축이 이제 A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Z축이 C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좌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게 코드하고 비교를 해서 보게 되면은요. A축이 90도라는 거는 요 마이너스 플러스 쪽은 이렇게 기계가 회전하는 축이기 때문에요. 회전하는 축에 따라 좀 틀립니다. 어쨌든 지금 요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한단 말이죠. A축이. 회전하고 요 상태로 이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C축이 있죠. 그럼 C축이 이렇게 회전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바로 내가 보는 방향이 바로 가공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A축하고 C축은 실제 내가 요 형상을 가공하기 위한 축을 회전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G68.2라는 코드는 요거는 지금 현재 여기 좌표계에서 지금 요 좌표계를 세팅을 했는데요. 요 세팅된 좌표계가 여기로 옮겨졌단 말이죠. 그래서 요 옮겨진 거리만큼 보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원점 좌표계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로 옮겨졌으니까 그만큼 보정을 하고 놓고 요 좌표계를 기준 좌표계로 삼겠다 하는 그런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좌표계에서 요 좌표계로 옮겨진 거리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되고 X 얼마 옮겨졌고 Y 얼마 좀 옮겨졌고 Z 얼마 좀 옮겼다. 내가 지금 현재 세팅된 좌표계에서 좌표계 원점이 지금 X, Y, Z축으로 이만큼 옮겨진 겁니다. 한번 거리를 한번 재보면은요. 지금 보시면은 X축으로 마이너스 350, Z축으로 132.65가 나와 있죠. 보시게 되면은 X축으로 350, Z축으로 132.65 이렇게 지금 현재 세팅된 좌표계에서 좌표계보다 지금 가공 좌표계가 이만큼 옮겨졌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거는 이건 오일러 가게라고 해서 얘가 지금 현재 요 세팅된 기준 좌표계에서 요만큼 틀어졌다 라는 거를 표시해주는 그런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요 좌표계가 지정이 되어 있지만 실제 기계의 좌표계는 어떤 걸 원점으로 인식하고 가공을 하게 되냐면은 요 좌표계를 기준으로 인식을 해서 요 상태로 놓고 가공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로 이제 요거 이제 원점 잡아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2.5축 가공을 하듯이 쭉 가공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것이 바로 3 플러스 2축 가공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요 3 플러스 2축 가공할 때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지만요. 가공 데이터를 내고 그러는 건 어려운 게 없지만 실제 이런 좌표계를 만들고 틀어주고 하는 점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좌표계만 잘 지정해 주시게 되면은 그거는 뭘 기준으로 좌표계 지정해 주냐면 기계 방향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계의 어떤 좌표계 방향만 잘 지정되시면은 지금 제가 한 방법대로 가공을 하시게 되면은 3축 가공으로도 5축 데이터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3 플러스 2축 가공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제가 했는데요.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 주시면 제가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게 있으시나요? 예. 그렇죠.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아까도 내가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요거는 3 플러스 2축이고요. 동시호축은 좀 요거하고 정의하는 게 좀, 가공 정의하는 게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동시호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에 있는 여기 5축 프로덕션이라든가 5축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우리가 가공을 하는데요. 요거는 여기 보시면 액세스라는 게 있어갖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갖고 가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호축은 아무래도 3 플러스 2축보다는 5축 가공 기능들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공 축정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가공 축 개념 잡기가 처음엔 조금 어렵습니다. 예, 그런 점이 좀 틀리고요. 그리고 동시호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축이 지금 내가 이렇게 우리가 3 플러스 2축점은 축을 정해놓고 가공을 하는, 물론 이제 축정을 하지만 이게 고정을 시켜놓고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축이 가공할 때마다 다 변하거든요. 공구의 축이. 그러다 보니까 그 축을 만들려다 보니까 지금 현재 3 플러스 2축을 하는 형식보다는 조금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형상, 이런 임펠러나 뭐 이런 형상이 난해한 거 빼고는 이런 제품 형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3 플러스 2축으로 가공하시기 때문에 이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5축으로 다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떤 거를 잘 안 들으셨죠? 다시 설명을 해드릴까요, 그러면? 어떤 부분을 다시 설명을 해드릴까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동시호축하고 3 플러스 2축, 우리가 이제 3 플러스 2축을 보통 포지셔닝 가공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두 축, 그러니까 A축이면 A축, A축 뭐 C축이라든가 B축, C축이라든가 이렇게 두 축을 고정을 해놓고 이제 가공을 하다 보니까 축이 고정된 상태에서 가공한다 그래서 그걸 포지셔닝 가공이라고 합니다. 동시호축 같은 경우에는 축이 X, Y, Z, A축, 뭐 C축, X, Y, Z축, Z, B축, C축 이런 부분이 동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동시 가공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축이 한 번만 움직였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축 한 번만 움직이고 나머지 부분은 축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공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축을 틀어놓고, 그 축을 고정을 시켜놓고, 가공을 한다 그래서 이제 포지셔닝 가공이라고 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시나요? 지금 3+2축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포스트는 안 해보시더라도, 포스트는 어차피 기계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축을 틀어서 하는 방법 자체는 꼭 3+2축뿐만 아니라 3축으로도 이제 가능한데 단지 이제 좌표계를 지금 요 부분을 가공을 할 때 다시 기계에서 세팅을 한번 더 해줘야 된다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근데 요거 그러니까 이제 3+2축을 하게 되면은 한 번의 세팅으로 여러 면을 한 번에 이제 별도의 세팅 없이 가공을 해준다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요게 세팅 좌표계, 요거 이제 세팅을 여기서 이제 그래서 기계 세팅을 한번 해주고 다른 부분 가공할 때는 여기 이 부분에서 세팅을 해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G코드 내에 세팅하는 부분이 있다고 별도로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세팅을 해서 3축 가공을 하신다고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드릴링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러세요? 예. 그럼 잠깐 드릴링도 한번 해볼까요? 예. 드릴링도요, 보시면은, 그냥 드릴링도 3축으로 하듯이 하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표시지에서, 드릴링을 하시고요. 3축 드릴링 하시고 보면 5축 드릴링이 있는데, 5축 드릴링이 있고, 3축 드릴링이 있고, 예. 근데 요 같은 경우는 3축으로 하셔도 됩니다. 지금 요 좌표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3축으로 하셔도 5축으로 이제 출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여기 5축 드릴링이라는 의미는 이제 지금 이렇게 평면이 아니고 알면 같은데 홀들의 그 센터 방이 다 노멀 방이 다 틀린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5축 드릴 5축을 쓰시는 거고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이제 3축 드릴을 하셔도 꽤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린더로 해서요. 여기 좌표계가 안 정해졌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좌표계를 UCS 65로 놓고요. 드릴 포인트를 홀 센터로 해서요.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공을 해놓고요. 계산을 하죠. 이렇게 이제 드릴 포인트가 나오고요. 이걸 다시 포스트를 하게 되면은 좀 드릴 포스트는 약간 좀 틀립니다. 그래서 확인 처리해 주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드릴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더 질문이 없으시면은 여기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